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자금 투입이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에서는 지구촌 최대 K-팝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디션을 통과한 전 세계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주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좋은 세상 복지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혼자 도심 뒷산에 등산을 갔던 50대 주부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등산객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대규모 손실로 벼랑 끝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채권단이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자금 투입이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4조 2천억 원.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역 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대우조선의 부실이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채권단이나 국가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비교 형량을 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판단인가. 하지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지원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회생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단 없는 퍼주기식 지원이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STX조선 역시 지난 2010년 자율협약 이후 4조 5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지원의 전제로 제시한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산업은행이 그대로 이것을 구조조정을 담당한다는 데 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5조 원대 부실을 발생시킨 경영진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작업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치러진 오디션을 통과한 전 세계의 K-팝 실력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K-팝 축제, K-팝 월드 페스티벌의 뜨거운 열기를 손원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익숙한 노래에 잘 짜여진 안무가 마치 걸그룹을 연상케 합니다. 멀리 호주에서 온 팀입니다. 필리핀 팀의 한국어 노래 실력도 가수 못지 않습니다. 무대 매너까지 아이돌처럼 능숙한 이들은 K-팝에 빠져 한국 무대에까지 섰습니다. El K-pop hace 10, 7 años no era muy conocido en el Ecuador y actualmente es un boom muy grande, no solo en Ecuador, sino toda Latinoamérica. Y es por eso que Ecuador ha tenido la oportunidad de poder venir acá a este país a representar. 6개월 동안 67개 나라에서 치러진 국제적인 오디션. K-팝에 열광하는 전 세계 12,000명이 도전해 오늘 본선 무대에는 14개 팀만 올랐습니다. 수백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노래와 춤 실력을 뽐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한 K-팝을 선보이는 등 지난 대회보다 참가자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2만 명의 관객들도 무대와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분들도 연예인들 못지않게 되게 춤 잘 추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해외 팬들을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생중계하는 등 대표 한류 축제로 자리 잡은 K-팝 월드 페스티벌. 매년 가을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창원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진주시의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좋은 세상 복지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정부 예산에 기대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복지 서비스의 큰 밑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는 한 낡은 농촌주택. 온기마저 느낄 수 없어 다가오는 겨울이 더 걱정인 이곳에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집 안팎 구석구석을 고치는 이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 주민 참여와 기부로 운영되는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상생활에 외면하기 쉬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지역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오랜 준비 끝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운영,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담당합니다. 복지재단은 행정 지원을 맡은 진주시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22억 원인 복지재단 출연금은 100억 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복지재단이 이제 진주시민 전체가 복지 수요자가 되고 복지 공급자가 돼서 진주시가 도입한 좋은세상 복지 서비스가 새로운 복지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집을 통해 마무리 학습 점검에 들어갑니다. 90명이 넘는 수능 출제 전문 교사들이 수능 유형을 분석해서 제작한 겁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시험지가 쌓여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위해 경남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자료집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수능과 전국연합 학력평가, EBS 연계 대상 교재 등을 분석하고 출제 경향을 반영했습니다. 시험 출제에는 93명의 전문교사가 참가했습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수능 등의 출제 경험이 있는 경남 지역 출제 관련 전문교사 93명이 합숙 등을 거쳐 만들어냈습니다. 6번의 시험을 최대한 분석을 해서 마지막 이제 대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수능 문항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수능 4개 전 영역으로 과목을 확대 제작했습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경남의 수험생들은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모의 평가를 한 번 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수능과 근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수능을 치는데 대비도 되고 또 수능 성적도 올릴 수 있는. 도내 140여 개 고3 학생들은 토요일인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수능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점검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혼자 도심 뒷산에 등산을 갔던 50대 주부가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날 산에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산 정상 부근 등산로에 경찰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경찰이 산속에서 증거물을 찾고 있습니다. 주부 51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목 주변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미뤄 경찰은 이 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와 지갑도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도 혼자 산행은 자주 했었고 그 산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고 목 뒷부분을 세게 충격했거나 눌러서 사망에 이른 걸로. 전날 오전 혼자 산행에 나선 이 씨는 2시간쯤 뒤인 오후 1시 산 정상에 도착했다며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과의 연락이 두절된 지 하루 만에 이 씨는 등산로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이곳 낭떠러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숨진 곳은 평일에 찾는 등산객이 많지 않은 등산로로 알려졌습니다. 평일에는 사람들이 한 10명도 채 이렇게 안 다니니까 여자들이 좀 이렇게 좀 무서워가지고 근데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경찰은 홀로 등산하는 여성을 노린 동일수법 범죄자를 조사하는 한편 사건 당일 산을 찾은 등산객을 가리기 위해 CCTV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내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도내 4년제 대학 11곳이 신입생 3,864명을 선발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보면 정시 모집 인원은 경상대 1,198명, 창원대 730명, 경남과학기술대 569명, 경남대 478명, 진주교대 160명 등입니다. 이번 정시 모집 총 인원은 지난해보다 472명이 줄었는데 이는 수시 모집 확대와 대학 구조 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올해 김장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동남권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794헥타르로 지난해 973헥타르보다 179헥타르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전국의 가을 배추 재배 면적도 지난해보다 6.2% 줄어든 14,288헥타르로 생산량이 10.2%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김장 배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석유 시추업체가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5천억 원대의 드릴십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마친 드릴십을 발주사인 퍼시픽 드릴링에 인도하려고 했지만 해당 업체는 납기를 어겼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해사중재협회에 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삼성중공업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고 또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 주장은 인력 감축 실적과 언론 보도를 볼 때 허위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김 씨가 사규 위반으로 해고됐으며 구조조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소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9살 안모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외제차 등 자신의 승용차에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제동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모두 25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